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로 정보를 얻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논란 중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수입 1억에서 1억 2천 버는 맞벌이 부부 중 알뜰하게 잘 모으고 투자 운이 좋다면 5, 6억을 몇 년 만에 모으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월 들어오는 현금에 취해서 1년에 두세 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지르고 하다 보면 결혼한 지 4, 5년이 되었는데 5천만 원도 못 모으는 후배들도 있더라. 모을 수 있을 때 바짝 모아라. 욜로 하면 골로 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댓글들 보면 갑론을박이 상당한데요. 힘들게 대기업 다녀가며 그나마 연봉 조금 더 받는 건데 겨우 주말 맛집도 못 다니고 거지처럼 아끼기만 하며 살 거면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이렇게 좀 쓰면서 살아야지 사는 게 재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모 지원받고 결혼했어도 부부 외식과 해외여행 즐기던 사람과 전세에서 반전세로 내려앉고 지원 하나도 못 받아도 신혼 맞벌이 2, 3년만 바짝 하고 알뜰함이 몸에 배인 사람이 20년쯤 지나니 비교할 수 없게 차이 납니다. 이렇게 아껴야지 나중에 돌아온다. 젊을 때 고생하면 나이 들어서 대접받는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돈을 써본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안다. 여기서 그냥 돈을 막 쓰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두세 번씩 해외여행을 다녀서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는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연 이 부부는 해외여행을 갔기 때문에 재산을 탕진한 것일까요? 물론 고립이어서 비행기 타러 가는 재미로 어버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휴가를 어렵게 내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은 계획이라는 것을 하고 갑니다. 최저가 티켓을 사고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구경하자. 이런 계획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재테크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돈 쓰는 맞벌이 부부를 비판하시는 분은 오직 부동산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서 그런 겁니다. 부동산 투자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껴서 목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돈을 모으지 않았고 고로 목돈이 없으니 부동산을 사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루저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생각이 편협적이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부는 해외에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오게 되고 인생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들만의 스토리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투자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직장 월급만 받던 월급충이 부가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꼭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날 베네수엘라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이다 보니 일정도 빡빡하게 짰고 하루는 지쳐서 공터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 공터인 줄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왔고 선을 그리더만 야구 경기를 하더랍니다. 한국에서 야구를 하려면 하물며 학교 운동장이라도 대관해야 한다는 그런 무언의 압박감이 있잖아요. 무언의 압박감이 아닌 당연히 대관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어린 시절 뛰어놀던 빈 공터에는 이미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그냥 야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오니 그냥 빈 공터에 선을 직직 긋고 사람들이 야구하는 장면이 여행 내내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국내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 광역시 외곽에 강가에 경작을 하지 않는 빈 토지를 사서 야구장을 만들었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비용은 농림지역에 임야이다 보니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황토 마사토를 야구장에 깔고 조명기구 설치하고 탈의실과 화장실 컨테이너 몇 개 갖다 놓으니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야구장을 만들게 된 거죠. 또한 관광농원으로 등록하면 합법적이고요. 게다가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건비 절약에 야구 경기를 위한 공이나 글러브 같은 소모품 현장 판매를 하니 운영에 부가적 수익도 생겼습니다. 이 야구장의 가장 큰 장점은 외곽 지역이니 주차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1년 내내 예약이 잡혀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그리고 주로 동호회들이 이용하다 보니 관리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항상 우리만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자이고 부동산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 아껴서 목돈 만들어서 부동산을 계속 모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절세를 위해 최소 1년 이상은 보유하게 됩니다. 한번 투자하고 다음을 위해서는
가만히 돈만 모으고 있어야 하나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무작정 해외여행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외여행 가시더라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남들 다 가는 맛집만 가지 마시고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도 방문해 보시고 여행하는 동안 한국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재테크 방법은 부동산 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투자 성공을 한다는 것은 남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개념과 동일하기 때문에 좋은 정보와 창의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밀크티 전문점 공차를 맛본 김여진 대표는 대만에 있는 공차 본사에게 끈질긴 구애를 하였고 결국 국내 판권을 따냈습니다. 공차 코리아는 1호점 홍대점을 시작으로 2년 만에 전국에 240개 매장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대만 본사까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분 매각을 통해 340억이라는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명품을 자주 산다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람들에게 코칭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연봉 수억의 명품 컨설턴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남이 나의 가치관과 다르다 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춰라. 그것이 당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이상 오늘의 재테크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본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